이자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 아줌마입니다. 일반 대한민국 아줌마라서 이렇게 수다 덜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배웠던 점 중에 하나가 한국말은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남편이 가장 많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사용했다기보다 애먹게 만들게끔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데 없으면은 꼭 이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한국말은 꼭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때요?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은 저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희 남편인데요. 16년 전의 사진입니다. 어때요? 저희 남편 어때요? 잘생겼어요? 예.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국제결혼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은 없고요. 국제결혼이라는 말을 국제결혼했나 봐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국제결혼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아직 없었죠. 필리핀에서만 95년도에 왔었거든요. 95년도 결혼을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한국에서 인사하러 왔더니 지금 17년 차 인사 중입니다. 인사하러 왔던 것뿐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 똑같이 아마 한국에서 옛날에 한 80년대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95년 때 제가 결혼할 때만이라도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필리핀 여자가 하나둘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뭘 하나 모자라서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95년도까지만이라도 결혼했을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 일단 한국 여자들은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 그런 인식, 그런 편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똑같은 얘기.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반대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집에서도 한국에 와 보니까 저희 시댁 식구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은 결혼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국제결혼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훨씬 더 국제결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가 훨씬 더 편안했었어요. 사실은 무료 센터 같은 거는 무료 교육이나 무슨 치원 같은 거는 받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쳐다보는 그 눈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좋았다는 그 이유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때 당시는 저를 보고 외국인이네? 한국에 왔네? 어떻게 왔지? 그럼 어떻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막 물어보고 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 나중에 딱 이 질문 저 질문을 하다가 남편 월급이 얼마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관심 있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대답을 하고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국말을 했다고 안녕하세요 하고 고맙습니다 밖에 물었는데 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한다. 야, 대단하다. 막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반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녁 때 해먹은 건데 네 입맛이 맞나 먹어봐 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던지시고 반찬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그 이후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이 뭔지는 그 부분을 그때부터 배웠었어요. 아, 이것은 남편이 말로는 한국의 정이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국의 정 이런 거구나. 따뜻한 게 정이라는 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자다 보는 그 눈빛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일이고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굉장히 이렇게 춥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현재 보면은 친구들이 옆에서 많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뭐 하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진짜 저는 옛날에 3년이 되더라도 한국말 잘못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3년 됐다고 4년 됐다고 한국말을 못하면 너는 여태까지 뭐 해서 한국말도 안 배웠니? 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외국인이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이 있는데 너 한국말 못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의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나왔던 단어가 다문화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다문화라는 단어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반가웠어요. 반겼죠. 왜냐하면 아 이제서야 사회가 우리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우리 있다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구나. 받아들이기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게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문화라는 단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나중에 어떤 꼬리뼈처럼 따라다니게 된 그런 이름이 돼 버렸더라고요. 옛날에는 만났을 때는 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는데 지금 자동적으로 어떤 한 세 번째 나라처럼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시죠? 라는 말을 해요. 이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들 다문화시죠? 그렇죠. 여기 앞에 이제서 이렇게 토크톡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문화시 질문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당신은 외국 사람이 와서 아이랑 손 잡고 있으니까 다문화시죠? 그죠? 네, 다문화시죠라는 말 그렇게 막 던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문화라는 단어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계속 나오죠. 다문화 1세, 다문화 2세, 다문화 3세 그렇게 3세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나왔겠죠. 나왔던 일들도. 그리고 1.5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다문화 1세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결혼을 전제해서 한국에 오기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1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2세는 당연히 이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2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1.2세가 뭘까요? 1.2세는 원래는 흔히 쓰지 않은 단어예요. 쓰지 않은 표현인데 저는 어떤 러시아에서 3년 전에 어떤 러시아애가 행사에서 나왔는데 만났는데 행사장에 이 MC가 이렇게 사회자가 여기는 다문화 1세 줄 서시고요. 여기는 다문화 2세 줄 서세요.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다문화가 뭐길래 여기 1세하고 2세 쓰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가 뭔지 딱 알고 가지고 엄마들은 진짜 1세라고 하니까 엄마들은 쫙 달려와 가지고 거기 줄 섰어요. 그리고 2세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딱 2세의 줄을 딱 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가 서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13살 정도 되는 러시아에서 온 아이였었어요. 너는 왜 가운데 있니? 빨리 가. 저는 자동적으로 너는 2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동적으로 빨리 가.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앉으면 되는데 자기는 싫대. 거기 아니래요. 그럼 뭐야? 너는 엄마니? 너 애 있니? 엄마니? 그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줄 서.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1세대가 아닌 이유가 자기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 너는 아이니까 여기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라.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한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기 때문에 2세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13살짜리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너 어쩔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그냥 1.5세로 할래. 자기가 딱 그 아이를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기 아이들인데도 자기가 들어갈 그룹을 찾고 있다는 게, 내가 있어야 할 그 부분을 찾고 있다는 게, 왜 그냥 살면 되는데 어떤 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지 아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데 도대체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람들한테 요즘에 제가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니면 다문화라는 단어 딱 던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혹시 다문화라는 단어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동남아에서 온 여성의 이제 농촌 노총각이랑 같이 결혼했던 분, 아니면 백인하고 한국인이랑 결혼했던 그분, 아니면 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자동적으로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지, 일단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게 다문화다.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다문화는 별거냐?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람이 결혼하면 그것도 다문화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일단은 음식 문화부터 다르잖아. 말도 다르고, 일단 생각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걔네들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문화지, 쟤네들은. 결혼을 해도, 같은 한국 사람에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가지고, 맞아. 그러면 저는 이 말을 꼭 다른 자리에서 얘기해버리라 딱 마음 먹고 했는데,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문화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것도 다문화잖아요. 딱 자연스럽게 던졌는데 어떤 분이 딱 박치고 일어나가지고, 너는 지역 감정 일으키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그렇게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근데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도대체 다문화라는 단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까지 화가 나면서 저한테 다문화라는 데 어디다 갖다 붙이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갖다 붙여.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문화는 도대체 뭐길래, 뭔 단어길래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 결혼하면 다문화가 아니라는 거는, 다문화라는 말을 부르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유가 뭘까 하고 참 궁금히 생각을 했었어요. 딱 하나밖에, 이 사람은 도대체 다문화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나쁘게 생각을 했을까, 그 이름을 써보니까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돌아보시면, 내가 다문화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편견이 뭔지는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딱 하나의 액티비티를 시킵니다. The odd one out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 찾는 겁니다. 원래는 IQ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제가 내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 하나가 뭔가요? 네? 초록색. 예, 초록색. 그리고요. 예? 동그라미. 예, 또요. 두 번째요? 어떤 두 번째? 이게요? 왜요? 틀이 없어서. 그리고요, 또. 맨 마지막에. 그죠? 사이즈가 달라서. 그죠? 조용해졌죠. 저는 다른 이유로 이 문제를 냈었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거 하나씩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낼 때마다 참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이 첫 번째가 다르다는 것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라요. 왜? 틀이 없어요.
세 번째 달라요. 왜?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달라요. 왜요? 색깔이 달라요. 다섯 번째가 달라요. 왜요? 작았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여기 중에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첫 번째 봤던 거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여기는 사실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얘를 갑자기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봤던 것을 내 기준이고 처음이 아니면은 나머진 거 다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똑같은 자리인데 동동한 자리에 딱 내놨는데 똑같은 틀에 와 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어볼 때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다 달라요. 자기의 기준이 이 문제 만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상하죠. 이 문제 만든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이 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알려드릴게요. cow하고 pig, hen하고 sheep입니다. cow는 뭐 소, 돼지, 암닭, 그리고 양. 이 중에 하나 다른 것이 어떤 걸까요? 예? 힘든 문제 아닙니다. IQ 테스트니까요 상관없어요. 누가 자기 IQ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닭이요? 이거 갑자기 아까 위에는 다 따르다니까 다 달라요. 갑자기 소리가 답이 나오네요. 예, 닭이요? 그리고요. 예? 네? 양이요? 양이 왜요? 그렇죠. 맞죠. 굴차소가 다르죠. 그죠.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 이 문제의 답에서는 두 번째 문제는요. 답이 닭이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알을 낳고 달이 뚫리고 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이 뭘까요? 맞아요. 누구 하셨어요? 돼지. 답은 픽이에요. 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배경, 왜 돼지가 다를까요? 네? 돼지를 안 먹어요. 예. 유일하게 이 중에서 청결하지 못한 것은 돼지이기 때문에 나머진 셋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돼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거는 돼지입니다. 왜?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가 돼지거든요.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면 알수록 자기 아는 것에 따라서 자기 배경에 따라서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무슨 한 문제를 가져가도 거기 답이 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처럼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액티비티를 시키면요. 종이 한 장을 나눠가지고 여기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 그룹 나눠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 그룹 나눠. 근데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남자, 여자, 아니면은 좌우,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짝 맞춰서 이렇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눠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되게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까?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그냥 쉽게 뭐 안경 낀 사람, 안경 안 낀 사람, 렌즈 낀 사람. 그럼 세 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구는 안경 끼고 있을 거고 누구는 안 끼고 있을 거고 누구는 렌즈를 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속했던 그룹은 동그라미 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딱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일단은 외모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일반인에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기혼, 미혼, 세 번째는 그렇죠. 이혼입니다. 이 방에서는 분명히 누구는 기혼처럼
독자고 미혼자고 아니면 이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답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도 놀랐어요. 볼만한 사람이래요. 예. 도대체 볼만한 사람이 뭔지 정말 볼만한 일단 세 가지가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는 딱 당당하게 볼만한 사람에서 쫙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질문 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조금 좀 고등학생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더라고요. 자, 자연산, 그렇죠? 수술, 세 번째는 그렇죠? 누구예요? 예, 시술입니다. 그렇죠? 시술하고 수술의 차이가 뭐죠? 칼 태는 거하고 그렇죠? 칼 태는 거하고 칼 안 태는 거. 그래서 자연산, 수술, 시술 딱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의 대답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들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딱 당당하게 수술을 딱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저 이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생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자면 제가 원래는 누구누구 어떤 답을 했는지 물어보진 않은데 그거 너무 인상적이셔서 불만한 사람 도대체 이 불만한 사람이 뭘까 손을 들더라고요. 저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가 불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유학생이 뭐 했는지 아세요? 불만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학생 눈으로는 그 아이는 불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남학생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자기 정도는 불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 여자의 기준으로는 되게 높은 것이죠. 이병헌이 돼야 불만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났을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달라요. 처음 만났을 때 잘 말을 안 하잖아요. 두세 번 정도 만나면 생각보다 라는 말.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짜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쓰네. 생각보다 착하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하느냐. 처음 봤을 때 분명히 깐깐하게 생겼는데 만나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람의 기준도 달라지고 사람의 눈도 달라지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참 무서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뭐죠? 음식이죠. 음식이 왜 무서워요? 일단 여기 이재여성이 하여서 한국 음식 왜 무서워요? 매워서? 네, 맵죠. 참. 한국 음식에 아줌마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제가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지수가 많았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지수가 많아서 무서워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와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한국 음식 가장 무서웠던 첫 번째 이유가 빨개서 그래요. 8개, 음식 10개 중에 8개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음식도 매운 음식이 있어요. 근데 안 빨개요. 똑같은 색깔인데 초록색인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같진 않은데 한국에서는 딱 그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매운 거다. 딱 티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무서움이 그 매운 맛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무서움에 딱 그 무서운 마음이 딱 이겨내니까 그 두 번째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과정에 왔었어요. 가지수가 내가 이 많은 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식에 관련된 내 편견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시댁에 가는데 첫 식사가 저녁 식사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상차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만 뱉었죠. 야, 우리 시댁 부자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 했냐고. 반찬 가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반찬 한 가지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반 식사인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럼 이게 부잣집이 아니면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부잣집이다. 라는 땡 잡았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죠. 다음날 같은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먹어야지. 그럼 남았으니까 먹어야지. 일주일 후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2주 후에도 똑같이 나와요. 게다가 가면 갈수록 아침에 나왔던 된장찌개가 오후에가 되니까 저녁 때 되니까 육개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하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남는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바로 제 생각은 바뀌었어요. 아유, 저희 시부모님 얼마나 못 살까 이렇게 음식을 도매로 사가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음식 한꺼번에 많이 해서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것부터 다른 거 생각을 못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는 내 기준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의 반찬, 이렇게 밑반찬 문화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됐죠. 두 번째 가장 무서운 건 뭐죠? 한글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글이거든요.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웠을 때 무슨 이중 언어 배우는 것 같아요. 가르쳐 줬을 때는 계란이라고 해놓고서 냉장고에 뭘 꺼내오라 그러죠? 그렇죠. 다들 아시네. 달걀을 꺼내오라는 거. 그럼 가르쳤을 때 양파라고 하는데 참 가게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죠? 따마내기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이중 언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눈하고 저 떨어지는 눈도 다르다는 거는 참 그게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국어가 가장 무서웠던 이유가 이분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어우, 자동이다. 시어머니, 예, 맞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실제 사진인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시어머니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한국어가 어떻게 어머니 때문에 한국어가 왜 무섭냐면요. 한국에서 어른들이 뭐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잘못 알고 계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귀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가 안 뚫려서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톤씩 올라가요. 막 나중에 8옥탑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 높은 목소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왜 맨날 혼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귀가 안 뚫려서 그러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사람들 때문에 무서웠던 그런 존재가 됐었던 거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왜 무서울까요? 그냥 당연한 걸 왜 물어봐 하고 그냥 딱 여자들은 그런 여성분들은 다 그런들은 좀 당연한 걸 왜 물어봐라고 그러시는데 전 사실은 필리핀에는요 대가족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데 반대가 되는 거는 하나가 있으면 필리핀은 그러니까 시집이 안 가고 장가 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집에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필리핀 남자였으면 나는 집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마누라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집에 오는데 그래도 같이 대가족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었어요. 저희한테는. 문제가 안 됐고 그리고 어차피 필리핀에서는 남자가 아침에
나갔고 저녁 때 들어오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 거 별로 없으니까 여자 집에서 사는 게 맞는 것이다. 솔직히 집에서 남는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집이 더 편해요? 시댁이 더 편해요? 그렇죠. 친정이 더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친정에서 같이 살고 하는 건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 얘기 들었을 때 비행기 타고 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더라고요. 근데 와서 혹시나 역시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어요. 대가족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보던가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무서운 존재로 다가갔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외국인이네 어떻게 왔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어디서 살아? 누구랑 살아? 시부모님이랑 살아요. 막 그래가지고 시부모님이랑 살아요.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샥 변해요. 이 불쌍한 그런 표정을 지시더라고요. 딱 불쌍한 표정을 딱 짓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고생 많다 하고 딱 그래가지고 딱 그거 보고 이게 뭐지?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2번, 3번, 4번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표정을 지시고 이제 시부모님이랑 살아요. 딱 똑같은 표정 지시고 아이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족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사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나오니까 저는 바로 딱 던졌죠. 시할머니까지 계시는데? 딱 던졌죠. 던지자마자 아이고 진짜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더 거진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멀리까지 와가지고 뭔 고생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운 느낌이 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사람들이 다 하나 둘같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당연히 배우게 보니까 모든 한국 여자가 그 아들랑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그때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필리핀에서는 막내 딸이 모시게 되거든요. 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막내 딸은 부모님을 모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완전 거꾸로인데 거기서는 막내 딸이랑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여기는 큰 아들은 결혼 안 하려고 어쩌자 그러는 건지. 일단은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뭐죠? 목욕탕. 여기는 필리핀 분이 많이 계셔서 목욕탕 무섭죠? 다들 웃잖아요. 목욕탕이 왜 무서울까요? 일단은 필리핀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몸의 변화가 시작하고 난 후에 엄마 앞에서도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엄마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눈 감으라고 해놓고서 옷 갈아입습니다. 근데 한국의 목욕탕은 어쩌?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시어머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빨리 가자고. 딱 보니까 바구니를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시장을 가죠. 이상한 게 바구니가 너무 작았고 샴푸도 있고 피누도 있고 무슨 정체도 모르는 초록색 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바구니인데 시장 가겠지 하고 갔죠.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어떤 허름한 건물에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야, 한국에서 참 시장도 희한하다. 건물 안에서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딱 문 가운데 조그만 창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창문에 딱 열어가지고 손만 쫙 나와가지고 돈 주고 들어가고 딱 닫아가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손만 나왔으니까. 여기도 입장료를 받나 봐, 시장에. 그래서 그냥 그런가 봐 싶어가지고 한국이니까 뭐 그렇더라고. 근데 보니까 양옆에 커튼을 쳐져 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그게 진짜 희한하다. 어쩐지 우리 남편 안 따라왔구나. 여기 시장 가면은 남자하고 여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자 있는데.
그래서 저도 커튼을 딱 쳐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껴학을 했죠. 아, 거기 어쩐 미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마대걸레 딱 잡고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50대 되는 아줌마는. 그래서 아우 미쳐, 너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데 사방이 미친 거예요. 사방 미친 사람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 저 구석에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다. 딱 분위기 딱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변상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한국말을 못하고, 게다가 그 변상에서 사실상은 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아줌마가 아무것도 안 입고 대차리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미 잡혔으니까, 그러면 벗으라니까 저희 시어머니 벗으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자존심만 남기고 딱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붙잡아가지고 쫙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잠차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에 저희 시어머님이 40년 동안 사셨던 동네였어요. 그러면 그 목욕탕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저희 시어머니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쫙 둘러싸여가지고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입고 이러고 있는데 둘러싸고, 어머 며느리야 막 그래가지고, 어머 이쁘다 막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너 몇 살이야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거까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눈을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전 처음으로 다 커서 엉덩이 간째 엉덩이를 막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 어깨도 있는데 그럼 어깨에서 그냥 똑똑똑 아이고 이뻐라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엉덩이를 딱 쥐고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잠차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예. 근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너무 커다란 문화쇼크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목욕탕 근처에 안 갔었어요. 한 목욕탕 가는 날이면은 항상 꾀병을 부려가지고 안 갔었어요. 근데 한 4, 5년 정도 지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는데 나만 안 가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가 좀 놓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도 목욕탕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자신감을 내가지고 목욕탕에 갔었는데, 목욕탕에 가자마자 혼자서 가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뚝뚝 치더라고요. 왜요? 뒤돌아봐, 내가 밀어줄게. 그러더라고요. 나야 굉장히 고맙죠. 왜냐면 내가 손을 안 따니까 밀어주신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딱 뒤돌아가지고 밀어주시더라고요. 딱 끝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인사해가지고 저한테 그 초록색 존을 때밀이 타월을 딱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럴까? 딱 받기는 받았는데 아줌마가 싹 등 들리더라고요. 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밀어줬으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밀어줬으니까 밀어줘야지 하고 딱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등 보자마자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만큼인데 저 아줌마가 이걸 이 정도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는 안 밀고 이렇게 2배나 정도, 2배 등에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때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미 밀어버린 대를 붙일 수도 없고,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발뚝 살 뺀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보자 하고 딱 밀었죠. 즐겁게. 네, 즐겁게, 진짜 진심으로 즐겁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와서 매실차를 내미시더라고요. 난 집에서 매실 담고 왔는데 너 같이 먹자 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 딱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은 대한민국이고 저는 이주민 그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줌마는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상태에서 진짜 뭔지 모르는 목욕탕에 와 있어가지고 그 목욕탕 자체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와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그 사람이 먼저,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자기 손을 내밀고 나는 그 손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당연히 핸디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문화도 모르고 한국말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2배, 3배 이상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느꼈거든. 내가 2~3배 정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과 여기 원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아줌마한테 2~3배 정도 되는 떼를 밀어주고 2~3배 정도 떼를 밀어주고 그렇게 어울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보고 그리고 이주민의 그 손을 잡음으로써 그 2배, 그 3배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게 됐던 거죠. 정말로 사회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어려운 모습 진짜 하나로 돼가지고 누구나 그게 진짜 바람직하다고 누구나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좀 찡그러요. 다문화가 한국의 힘이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까처럼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문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펄쩍 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 어떻게 한국의 힘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다문화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의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G20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봉사할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봉사를 하세요? 그냥 여러 문화권에 왔던 사람들을 여러 문화권에서 왔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 여러 문화권이라는 건 다문화라는 거 그 자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막상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을 왜 그렇게 만나보고 싶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 여러 문화권에서 왔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하고 지금 한국에서 와 있는 여러 문화권에서 온 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문화하고 그 여러 문화권이라는 그 의미가 다르게 넣었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절도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하인스워드 어머니도 딱 그 책을 읽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미국에서 2개, 3개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가면서 어려움을 딱 견뎌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람, 아까도 그 오케스트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진짜 하인스워드 같은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No man is an island. 아무도 누군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나오고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외국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당연히 외국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고 만나고 무슨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생각 이해해야지 그나마 잘 어울리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러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문화를 배우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지 처음은 이해가 못했지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게구나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이게는 무엇이죠? 필리핀에서 많이 그렇죠. 여자들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 저는 꿀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무조건 진주요. 그죠? 꿀은 안 보이고 진주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꿀입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진주 많이 나오잖아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게 되시는지 아세요? 예, 꿀 속에 이물질을 넣습니다. 꿀 속에 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꿀 자체가 이게 뭐지?
좀 이상한 무엇인가 우리랑 원래 있었던 무엇인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게보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진주가 탄생된 겁니다. 결국은 그 진주가 이물질입니다. 원래 이물질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됐습니다. 진주 이물질이라는 거 영어로는 foreign substance입니다. foreign substance 외국인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foreigner입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주민을 많이 와서 외국인이 많이 와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환경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걱정을 앞세워서 이런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사회는 혼자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수자와 소수자의 노력이 있어야 그나야마 정말 좋은 다문화 사회가 될 거라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될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수자는 이민자, 이주민, 소수자를 인정을 하고 그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했던 그런 결과 그 영국 결과에 다수자가 소수자를 인정을 하면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다수자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국 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진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주민을 한다는 것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많은 사람들 한국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늘 진행 중이거든요. 모든 구성원의 그 퍼즐을 맞추려면 모든 구성원,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그치, 사과, 토마토, 어떤 것 같아요? 네, 이게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속에 복숭아처럼 아니면 토마토처럼 이렇게 밝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유전자 변형에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과보다 영양이 훨씬 더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자,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은 사과의 속은 무슨 색? 그렇죠.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편견을 버리세요. 곧 조만간 시장에 나온 사과입니다. 이제는 사과의 속도, 색깔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친정한 다문화 사회를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친정한 다문화 사회를 될 수 있게끔 진주를 진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자 합니다. 감사합니다.